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의 탄지로 세대가 혈기화되어 피할 때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지대한 가상 시나리오 10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세대가 무한성으로 쳐들어가 한텐구, 나키메, 아카자, 조마를 처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코시보의 달의 호흡과 맞부딪히게 된 탄지로, 그 충격의 여파로 주변은 조토화가 되었는데 제니치는 탄지로에게 저 녀석은 너무 강하다고 조심하라고 외쳤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밀려나간 쪽은 오히려 코코시보였고 코코시보는 꽤나 당황하고 있는 눈치로 보였습니다. 제이치는 탄지로 녀석 저렇게까지 강했나? 라며 놀랐는데 코코시보 역시 자신이 가리쳤던 탄지로의 느낌이 전혀 아니었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글쎄 어쩐지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서 말이야 라고 하며 다시 해외호흡을 시연했고 코코시보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이거 제대로 긴장을 해야겠다며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탄지로의 움직임을 읽었고 탄지로의 공격을 카운터치는 공격을 날렸죠. 하지만 그 공격은 아슬아슬하게 탄지로를 비껴갔고 탄지로는 곧바로 코코시보의 가슴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코시보는 마치 자신의 움직임이 읽힌 느낌에 저 녀석 언제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한 거지? 나도 400년 이상 수련해서 얻은 경지인데 라며 식은땀을 흘렸죠. 탄지로는 글쎄 그냥 갑자기 모든 세상이 투명해 보이던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고 물었습니다. 코코시보는 부들거리면서 달해호흡의 수백 개의 참객을 탄지로에게 날렸는데 탄지로는 해호흡 참격으로 그 참객들을 모두 쳐냈고 순식간에 코코시보에 다가가 몸통을 베어버렸죠. 코코시보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한쪽 무릎을 땅에 꿇었고 이 녀석 그 칼 내가 준 칼이 아니구나, 그 칼은 요리이치에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탄지로의 칼은 어느새 붉은 혁도로 변해 있었고 코코시보의 상처는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죠. 코코시보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내비치는 세계로 탄지로의 몸을 자세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며 어째서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녀석이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전혀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물었죠. 탄지로는 너의 유전자? 아 혹시 그때 그 귀살대 검사가 너의 자손이었나? 라고 했고 코코시보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지로는 대장장의 말을 습격돼 하주 무이치로를 처치한 뒤 어쩐지 모르게 요리체의 윤도를 쥐고 있는 자신에게 무이치로가 끌리는 느낌이 들었고 그를 먹어 흡수하게 된 것이었죠. 시초의 검사이자 형의 해외호 검사 요리치는 살아생전에 무장을 퇴치하지 못한 죄책감에 빠져 방황하다가 카마도 가문의 선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해외호흡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것은 히노카미 카구라의 형태로 이어져 왔는데 탄지로는 코코시보에게서 해외호흡을 배우며 그 히노카미 카구라의 영향을 받아 몸에 잘 흡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탄지로가 요리체 일륜도를 잡게 되자 더욱 가벼운 몸놀림으로 해외호흡을 구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 탄지로에게도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 요리치 수준의 검수를 구사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코코시보의 후손 즉 요리체 유전자가 있던 무이치를 흡수하게 되면서 사실상 요리체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된 해외호흡 검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코코시보는 적당히 탄지로를 해외호흡 혈기로 키운 다음 철저하게 박살내어 자신의 달해호흡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생각도 못했고 코코시보는 열등감이 폭발하며 마구잡이로 탄지로를 공격했죠. 하지만 탄지로에게 그런 공격이 먹힐 리가 없었고 탄지로는 해외호흡으로 코코시보의 몸 곳곳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코코시보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며 발악했고 온몸의 재생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다 보니 마치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탄지로는 그 모습에 실망하며 내가 베어버릴 필요도 없는 자로군 이라며 뒤를 돌았고 코코시보는 나와의 대결을 피하지 마라 탄지로 라고 소리치며 그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니치의 번개호 공격이 날아와 코코시보를 베어버렸고 코코시보는 그조차 막지 못하며 고통의 비명을 질렀죠. 제니치는 다시 한번 번개호흡을 시연한 뒤 스피드의 한계를 뛰어넘자 병력의 싸움 형태는 활의 신으로 바뀌었고 혈깃을 흑뇌와 함께 어우러져 코코시보의 눈으로도 쫓을 수 없는 공격으로 날아가 코코시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제이치는 우리 할아버지 원수 지옥에 떨어져 버려 라고 했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죠. 한편 케냐는 무장과 마주친 후 그에게 덤벼들었는데 무장은 압도적인 힘으로 케냐를 발라버리고 있었습니다. 상현육 다키유타로와 상현 한탱구를 흡수한 케냐였다고 해도 압도적인 신체력을 지닌 무장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무장은 어떻게 내 저주에서 벗어난 줄 모르겠지만 네 녀석들이 덤벼봤자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냐며 케냐의 몸을 촉수로 찌른 뒤 흡수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케냐를 흡수한 무장은 갑자기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이 느껴졌고 그 순간 이노스케가 뛰어와 저돌맹진으로 무장에게 몸통박치를 했죠. 하지만 무장은 촉수로 땅을 지지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고 촉수를 뻗어 이노스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가 뛰어와 발차기로 무장의 복부를 강타했고 카나오가 꽃의 옥을 사용해 무장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죠. 그렇게 무장을 잡았다며 기뻐하려고 하는 순간 무장의 목은 곧바로 재생이 되었고 귀기를 폭발시키자 카나와 네이코는 저 멀리로 튕겨나가 바이드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무자는 가소로운 것들 나는 이미 몸의 약점조차 극복한 최강의 혈기가 되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나를 죽일 수 없지 라며 웃었죠. 이노스케는 말도 안 된다며 다시금 덤벼들었고 카나와 네지코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무장에 덤벼들었지만 이노스케는 그동안 모아왔던 투기들을 아카자전에서 전부 써버리는 바람에 무장에게 효과적인 데미지를 줄 수 없었고 카나와 네지코 역시 피안주한 각성 상태를 이용해 도우마를 겨우 잡아냈기에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로 무자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자는 이노스케와 카나오를 날려버린 뒤 네이코를 촉수로 붙잡았고 너의 혈기술은 굉장히 거슬리는구나. 너부터 없애주겠다 라고 하며 흡수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번개호 화의 신이 무자의 촉수를 잘라버렸고 제이츠가 네이코를 빠르게 구출했습니다. 무자는 건방진 것이 라고 하며 도망가는 제이츠를 향해 수십 개의 촉수를 뻗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해외 호흡의 검술이 무자의 촉수를 단번에 다 잘라버렸고 탄지로와 유유히 무자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무자는 네 녀석이 귀살대를 괴멸시켜서 큰 상을 내리려고 했더니 나를 이렇게 배신한다고? 라며 분노의 촉수를 뻗었고 탄지로는 해외호흡을 사용해 그대로 무자의 촉수를 베어버리며 접근한 뒤 그대로 무자의 몸통을 크게 베어버렸죠. 무자는 크아 비명을 지르면서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는데 이 고통은 마치 예전에 자신을 유일하게 발라버렸던 인물 요리이치에게 맞았던 그 고통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자는 자신의 몸이 탄지로의 혁도로 인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이 녀석과 싸우면 상당히 위험해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의 무자는 탄지로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는데 너를 혈귀의 2인자 새로운 상현일의 자리를 주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줄 테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태초의 혈기이자 최강의 존재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다며 허세를 부렸죠. 탄지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나? 라고 물었고 무자는 역시 인간이나 혈기나 욕심을 자극하면 무엇이든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씩 웃으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 탄지로는 그렇다면 너 때문에 혈기가 되어 죽은 내 가족들을 모두 되살려나 나는 평화롭게 산속집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던 그때를 원해 라고 했죠. 무자는 그건 이미 귀살대 검사가 너네 가족들을 죽여버리지 않았냐며 당황했고 탄지로는 그래? 역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없나 보구나. 애초에 네가 우리 가족들을 건들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싸늘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무자는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선빵 필승이라는 전략으로 슬금슬금 속수를 탄지로의 뒤로 보낸 다음 덮쳤죠. 하지만 탄지로는 이미 내비친 세계로 무장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고 촉수가 자신에게 닿기 전에 먼저 무장에게 튀어나가 몸을 갈갈이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해옥 14명과 더불어 자신의 혈기술 여멸을 시전해 끝도 없이 무장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그 장면을 보며 탄지로가 저렇게까지 무장을 발라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감탄했죠. 그렇게 무장이 걸레짝처럼 엉망진창이 되자 무장을 향해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왔는데 그녀는 바로 타마요. 무장은 타마요를 보자마자 그 니년짓이었나? 이들의 저주를 푼 게?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타마요는 오랜만이라며 내가 이 날이 오기를 수백 년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느냐며 웃었고 당신에게 소개시켜줄 사람 하나가 있다고 하며 손짓을 했죠. 그때 유시로의 부초를 통해 절뚝절뚝 한 남자가 걸어왔고 무자는 그를 보자마자 귀할대 상주인 우베야키라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자신의 후손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고 이자를 왜 내 앞에 데리고 온 것이냐고 했죠.
그의 타마요는 이자 역시 지금껏 널 죽이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니 너의 최후를 보여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쓰러져 있는 무자를 향해 어떤 약물을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이게 무슨 약이냐며 발악하다가 순간 정신이 잃었고, 타마요는 다른 주사기를 꽂아 무자의 몸에서 무언가를 채취했죠. 그다음 그걸 우비야키 당주의 몸에 찔러 넣었는데, 우비야키 당주는 고맙다 라고 하며 쓰러지게 되었고, 동시에 기존의 무자의 몸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탄지로는 묵묵히 쳐다봤고, 오, 무장을 처치한 거야? 라고 하며 게냐가 튀어나왔죠. 그의 이노스케는 뭐라? 너 아까 무장에게 흡수당해서 죽지 않았나? 라고 놀랐습니다. 그의 게냐는 무슨 소리냐고, 아까 무장에게 먹힌 것은 나의 분신, 독을 가득 담은 분신을 보내 무장에게 데미지를 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딱히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잠자코 멀리서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때 우부야키 당주는 눈을 뜨며 피를 토했고, 타마요,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너를 그냥 이대로 죽여버리긴 내가 그동안 고통받은 세월이 아까워서 말이야. 너의 세포를 이 우부야키의 몸에 이식했지. 이자는 너와 같은 유전자가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라고 했죠. 부자는 손을 뻗어 타마요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눈앞도 침침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타마요는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은 우부야시키의 몸에 들어가 평생 그 몸으로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죽지 못하도록 내가 옆에서 잘 간호를 해줄 거고 말이야. 이것이 바로 내 복수의 끝이다 무장 이라고 웃었고, 무자는 안돼 탄지로 당장 내 목을 베어라 라고 소리쳤지만 탄지로는 그를 외면해버리며 타마요, 이제 약속대로 우리를 인간으로 되돌려줘 라고 했죠. 타마요는 이대로 혈기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정말로 인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냐며 물었고, 탄지로는 혈기화되어 저질렀던 일들을 속죄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혈기의 몸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살고 싶다고 했고, 게냐 제이치 역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카나오는 탄지로 남매를 보며 나도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 인간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했고, 이노스케는 다들 그렇다면 나도 빠질 수 없다며 인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했고, 타마요는 그들을 얼마 안 있어서 인간의 몸으로 되돌려주게 되었죠. 인간이 된 게냐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노스케는 세상에 강한 녀석들이 우글우글 할 테니 강한 녀석들과 한판 붙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 네이코는 다시 산속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가려다가 우물쭈물 서 있는 젠시를 보고 너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는데, 제이치는 나는 사실 고아라서 딱히 갈 곳이 없다고 했죠. 그러다 탄지로는 그럼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며 반겼고, 제이치는 그 말을 기다렸다며 엄청나게 기뻐하며 레지코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탄지로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카나오를 향해 너는 어디 갈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카나오는 자신도 부모에게 버려졌기에 갈 곳이 없다고 했고, 탄지로는 그럼 너도 우리랑 같이 가서 한가족으로 지내자고 했죠. 카나오는 그에 부드럽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렇게 이들은 함께 탄지로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혈기 탄지로 세대의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네요. 이 시나리오가 처음에 10부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 캐릭 한 캐릭의 비중을 높이며 서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 정도까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